네, 지난 시간에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표를 어떻게 매기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신문 기사에 보면 영등포의 오피스 빌딩이 5,500억에 매각이 됐다. 지금 더 에셋이라고 지금 거래가 진행 중인 자산이죠. 1조짜리 오피스 빌딩이 시장에 나왔다. 미국 기사입니다. 맨해튼의 오피스를 2조 5천억에 샀다. 그리고 이 오피스 빌딩을 KKR이 2,500억에 인수를 했다. 그리고 이 거래 중입니다. 여의도의 콜레드 호텔이 4천억대에 팔렸다. 그리고 인천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가 5천억 중후반대에 매각이 됐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비싼지, 적정한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왜? 위치도 다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섹터도 호텔도 있고 물류창고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위치나 규모나 섹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개별 부동산들을 하나의 잣대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할 잣대로서 이 공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NOI,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해서 순수입, 임대료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을 캡레이트로 나누면 가격이다. 캡레이트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이론서에 보면 맨 첫 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하지만 이 공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캡레이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 규모, 섹터 이 모든 다른 개별 부동산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은 전부 다를 거예요. 그 임대료 수입은 위치가 프라임 로케이션, 위치가 좋은지 또는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랜드마크 빌딩인지, 규모는 큰지 작은지, 그리고 신축 건물인지 오래된 건물인지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임대료 수입을 어떤 가격으로 제가 살 거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모두 낙관하는 시기에는 대출기관들이 대출까지 많이 해주면서 투자금이 몰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임대 수입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붙어서 가격을 더 지급하겠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임대료 수입은 동일한데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캡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캡레이트는 아까 공식에도 말씀드렸지만 캡레이트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예요. 이 반비례 관계를 우선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반비례 관계는 투자자들이 모두 낙관을 하는 시기에는 투자금이 더 유입이 되면서 동일한 임대 수입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떨어져서 반비례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캡레이트이 떨어질 거고, 반대의 상황을 보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초과 공급이 생겨서 공실이 늘어나고 임대료 수입이 하락하면 맨 먼저 대출 기관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을 꺼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경쟁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싶은 니즈가 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동일한 임대 수입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즉 가격과 캡레이트는 정반대의 관계이다 라는 점이고요. 이제 캡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캡레이트는 개별 투자자들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 다르겠죠. 개별 투자자마다 개별 건마다 거래된 캡레이트를 평균하면
그게 시장 캡레이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개별 투자자마다 캡레이트이 다르냐? 그 부분은 부동산을 보는 위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특정 투자자 A를 봅시다. 특정 투자자 A가 봤을 때 부동산이 예금금리나 국고채금리보다 다른 첫 번째 점, 공실이 발생할 수 있죠. 공실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 위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급하게 돈을 써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1,000억짜리 부동산을 오늘 팔아서 내일 또는 모레 현금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요즘 같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1년, 2년도 뭐 허다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을 얼마나 볼 거냐. 세 번째,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수익률이 떨어지는 금리 상승 위험. 그뿐만 아닙니다. 이 부동산은 물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되는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투자자 A는 이 위험을 다 감안하니까 예금금리가 5%면 최소한 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3%는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 투자자는 8%가 요구하는 수익률일 거예요. 반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인 투자자는 내가 보기에는 공실 위험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오래된 건물 말고 신축 건물만 살 거야. 그래서 노후화 위험이 없는 건물 위주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전액 내 투자금으로만 투자하지 은행에서 차입은 안 할 거야. 이런 투자자인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6% 수익률에도 만족을 하겠죠. 그게 이제 요구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그러면 8%의 요구 수익률을 가진 투자자와 6%의 요구 수익률을 가진 투자자가 똑같은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설명드린 이 캡레이트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숫자를 대입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정 부동산에서 100원이라는 NOI, 순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투자자 A는 공실 위험, 유동성 위험, 금리 상승 위험, 건물이 노후화되는 위험을 많이 봐서 본인은 요구하는 수익률이 나는 8%는 돼야 될 것 같아. 기대하는 수익률이. 이 투자자인 경우에는 1250이라는 가격표를 붙일 수밖에 없겠죠. 본인은 어쨌든 이 위험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의 극단에 있는 B라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나는 공실 위험도 낮게 보고 노후화 위험도 낮게 봤어요. 그래서 5% 수익률만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가격표를 2,000원이나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는 이 빌딩이 1250억에 팔렸다, 2000억에 팔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빌딩은 8%에 팔렸네? 이 빌딩은 5%에 팔렸네. 이 투자자는 이번에 이 거래를 성사한 이 투자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투자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게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건은 단일 건이고요. 특정 시기에 시장 레벨에서 보면 이 거래들이 2건, 3건, 4건, 10건이 모이면 이제 시장 레벨이 될 텐데 시장에서 캡레이트이 5% 언저리로 형성될 때 그때는 시장이 좋을 때겠죠. 시장이 좋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 수익률이 낮아질 때는 가격이 오를 겁니다. 반면 시장의 캡레이트이 8%
주변에서 움직일 때, 그때는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을 때겠죠. 그래서 시장 캡레이시 5%인데 그 말은 올해 10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 거래의 대부분의 거래가 5% 주변에서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특정 거래가 4%의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신문 기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500억의 매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2,500억이 비싼지 싼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나면 시장 캡레이시 5%인데 이 특정 거래만 4%의 거래를 된 거죠. 아, 이 투자자는 굉장히 비싸게 샀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 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 캡레이시 5% 주변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특정 자산이 8%의 거래가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 자산은 뭔가 건물 노후화 위험이든 공실 위험이든 위험이 높은 자산이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가진 개별성, 위치나 규모나 섹터나 이런 개별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잣대로서의 캡레이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결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